네,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임영웅 씨를 겨누는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우 의원님, 일단 가수 임영웅 씨 아시죠? 네, 임영웅 알죠. 국민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저 가족들도 좋아하고요. 제 주변에도 팬이 엄청 많고 사실 임영웅 씨 모르는 집이 네네. 뭐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쵸. 왜 일각에서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건지 그거 좀 우리가 한번 다뤄볼게요. 예, 좋습니다. 일단 지난 3일이죠. 예.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연예인 이제 등에서 보면 이 시대에 관련된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시국에 땡땡땡 하면서 비난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SNS에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 시국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과연 이제 그런 심리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임영웅 씨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반려견의 생일 축하 게시글을 올리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장면이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이 시국에 뭐 하냐라고 대뜸 반말로 DM을 보낸 겁니다. 이 시국에 뭐 하냐? 이게 네. 반말로 보냈어요. 지금 이제 사진 보시면 나오다시피 이 시국에 뭐 하냐라고 하니까 뭐요? 하고 이제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DM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네. DM이라고 네. 하는데 그 SNS 상에서 1대1로 메시지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중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비공개로 이제 1대1로 대화를 이어가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임영웅 씨한테도 아무나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임영웅 씨가 답장을 보낸 것도 그러니까. 신기해져. 그러니까 되게 예. 이제 스타인데 네. 누가 개인적으로 DM 보낸 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임영웅 씨가 뭐요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이 네티즌이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온 국민이 모였는데 목소리는 내주는 건 바라지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라고 하면서 네. 앞서 계엄령 겪은 나이대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닌가요?라고 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보냈네요. 예, 그저 이제 임영웅 씨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당사자가 이제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이제 파장이 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태가 확산되자 DM 보낸 것으로 지목된 네티즌 한 예능 PD라고 합니다. 예, 일단 그렇게 예, 알려줬더라고요. 예능 PD라고 하는데요. 그 PD는 자신이 보낸 게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나중에 또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임영웅 씨 소속사 측은 개인 간 SNS 교류에 대해 배우 사생활 영역이라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제 설명했었고요. 그 이상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유명인들이 유명인이나 가수나 배우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하느냐? 심지어 SNS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한 사건이 되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상대방이 무단으로 캡처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동의하지 않는데도 그를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 목소리를 낼 수는 있죠. 목소리를 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사적인 SNS, 사적인 대화였는데 비공개 대화였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임영웅 씨를 둘러싸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 또 다른 목소리가 또 나왔어요. 또 어떤 목소리예요? 또 예,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라고 아시죠? 그 맛 칼럼 막 음식점 식당 다니는 거. 칼럼니스트인데 이제 이분도 또 정치로 뭐 되게 관여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죠. 뭐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꼬집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약과고요. 이건 좀 약과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문화평론가 아주 이제 신랄한 비평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김갑수 씨가 아예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머리 꽁지머리 하신 그분. 그렇죠. 예, 머리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진보 좌파 쪽 유튜브라든가 종편 가끔 나오신 분인데 네. 그 김갑수 씨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계엄 사태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자유가 없는 채 생활할 수 있을 뻔했던 사태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정치인가라고 반문한 거에 대해서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냐고 한 거에 대해서 이런 태도는 시민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시민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다. 네, 시민 기초 소양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걸 드러내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더 임영웅 씨를 비판하는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 네.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사인 간의 SNS 대화였는데 이거를 시민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다. 예. 맞아요. 그 부분이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수 씨는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발언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는 빠져나가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면은 어떻게 어렵게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고 하고요.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그렇죠. 된다. 예. 임용우 씨가 대답 안 한 거 가지고 예.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 가지고 한국인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 최욱 씨는 예. 임영웅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화가 많이 나고 솔직히 짜증이 난다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서 짜증을 낼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최욱 씨는요. 저는 임영웅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난 진짜 너무 싫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고 돌려까기 하는 식으로 또 비판을 또 했어요. 임영웅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죠. 최욱 씨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럼 뭐 임영웅 씨도 뭐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갑수 씨 같은 경우는 과거의 학폭 비호 논란이나 예. 배우 박은비 씨 수상소감 비하 논란 그리고 고은 시인의 성추행 오호 논란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말이 안 되는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비호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 비호 때문에 이슈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 저는 그 가끔 종편에 예전에 좀 나왔던 것 같아갖고 네네.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소리까지 일단 했었네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그 고향인 경기도 포천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흘러나왔는데 또 포천시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 가수 임영웅 씨의 홍보대사 해촉 검토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해촉 검토와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 관련해서 그렇죠. 포천시는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포천시가 해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네티즌이 어제 이제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다가 포천시에 임영웅을 홍보대사에서 해촉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이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임영웅이 유명인으로서 평소 기부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타의 귀감이 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내가 정치인이냐 목소리를 왜 내냐는 발언은 정치적 발언은 정치인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포천시가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정치에 관한 발언 연예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자유지 않겠습니까? 근데 임영웅 씨의 다소 가벼운 말투에 실망을 했다는 반응도 있긴 합니다. 예, 말투가 좀 가볍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글이 아니거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공개적인 글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DM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고받은 말인데 그거를 캡처해서 공개하면서 그걸 이제 저격하는 사냥하는 식으로 비난하는 일인가 싶습니다. 예, 이게 연예인들이 과거에 이제 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뭐 영화계 인사들도 입장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정우성 씨도 또 비슷한 이 의견을 좀 낸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과거에는 박근혜 앞으로 나와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 영상 한번 그렇죠? 저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정우성 씨가 박근혜 앞으로 나와! 예, 이 영상이 그러니까 예전에 아수라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홍보할 때. 아수라라는 예. 영화 그 영화 홍보를 할 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2016년, 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박근혜 앞으로 나와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를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그렇죠.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정치에 예.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던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우성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DM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 지난달 결혼 없이 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우성 씨가요. 그거 아주 엄청난 뉴스였죠. 그렇죠. 예. 아주 큰 이제 뉴스였는데 다른 여성과의 이때 그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네. 뭐냐면 정우성 씨가 다른 여성한테 DM으로
이제 말을 거는 이제 네. 그런 게 캡처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죠. 예,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 여성한테 다정하게 스킨십한 사진이 유출돼서 대중의 입방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일반인 여성들과의 DM으로 플러팅 캡처본이 공개돼서 논란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은 사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다정한 모습도 공개되고 다른 여성에게 DM으로 이제 말을 거는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는데요. 정우성은 일반인 여성에게 먼저 대화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 멋진 직업이다. 멋진 직업이라니. 그다음 나빠요. 화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위원님 혹시 그 인스타그램 뭐 계정 있으세요? 저 인스타 안 합니다. 아, 인스타 안 해요? 예, 저 페북밖에 안 합니다. 아, 역시 네. 아재라서 인스타를 안 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영웅 씨의 같은 경우에도 DM으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우성 씨는 이번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은우 씨 아시죠? 굉장히 잘생긴 네네, 차은우 씨도 임영웅 씨 비슷하게 또 이번에 곤욕을 치렀어요. 맞습니다. 야당에서 야당 대표보다 잘생겼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가 더 잘생겼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돼서 네. 화제가 소환됐었는데 네. 이제 자 배우 차은우 씨도요. 차은우 씨도 네. 지난 7월 탄핵 표결 시간대에 자신의 SNS에 보그 화보 사진을 게재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사진 보시면 나오는데 미남이네요. 근데 네. 누리꾼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이 시국에 이걸 올린다고 뭐 지금 인스타 올릴 때냐 국회로 나와라 짜증나네 진짜 니만 잘 되면 다임 눈치 좀 챙겨라 이거 올릴 시간에 집회나 처가 뭐 사진 올릴 상황인가 등의 댓글을 달면서 차은우 씨를 또 비판을 했어요. 예. 그 일부는 또 표결 시간대에 SNS 활동을 한 건 차은우뿐만이 아닌데 너무 차은우만 비판한 건 아니냐라는 또 차은우를 또 감싸는 옹호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평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국에 또 이걸 올린다. 이 시국이란 말이 또 등장한 것 같은데 네. 그 차은우 씨도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영웅 씨와 비슷하게 또 곤욕을 치렀다. 네. SNS에 따라서 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런가 하면 또 그 예전에 최순실 씨, 최서원 씨로 이제 개명을 했죠. 네. 그분 딸 정유라 씨가 또 몇몇 연예인들을 향해서 또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이죠. 배우 네. 박보영 씨와 개그맨 박명수 씨의 계엄 사태에 규탄 동참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연예인 누가 뭘 말했다, 무슨 말을 했다, 비판해 달라. 얘기 하루에 몇백 번씩 듣는데 그냥 그래 살다 가게 둬라라고 했고요. 어차피 얘네는 나라 예산이고 뭐 관심도 없이 그냥 편 많아 보이는데 가서 붙는 거라 욕해봐야 입만 아프고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뭐 세게 말했네요. 가끔 저 네. 정유라 씨가 뭐 글을 올렸다는 기사 보곤 하는데 좀 세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유라 예. 씨가 지난 8일에도 또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의 가수 이채연 씨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또 지적을 했다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예.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정치 얘기하는데 위치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게 맞지만 너처럼 여태까지 하나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이때 말을 얻는 게 문제라면서 정유라 씨가 그 가수 이채연 씨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채연 씨는 7일 팬들과의 소통을 하다 정치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은 정치 네.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알아서 할게. 언급도 내가 알아서 할게. 연예인이니까 목소리 내는 거지라고 네, 이제 그러니까 임영웅 씨 밝혔었네요. 아까 겨냥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밝혔는데 네. 좀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연예계 일각에서 또 그런데 연좌제 논란도 또 불거지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요. 영화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 소방관의 보이콧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뭐 때문에? 예.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는요.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 진압과 이제 전원 구조를 위해 투입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거든요. 근데 앞서 주연 배우 곽도연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개봉일이 미뤄진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게 곽도원 씨가 작년인가요?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네. 이제 이슈가 좀 됐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미뤄졌으니까 사연이 있는 영화인데. 근데 그 이제 예. 사연과도 관계가 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소방관 연출 한 감독이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친구의 감독인 곽경택 감독입니다. 아 많이 먹었다 아이가. 예, 고마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네가 가라 그건데 하와이, 예. 곽 감독의 그 형이 있습니다. 네. 참 곽경택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죠.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규택 의원입니다. 아 예, 그래서 곽 의원은요, 이제 제22대 총선에서 부산 서동에 출마해서 당선됐고, 예.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을 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아 그렇죠. 그 친구로 유명했던 그 감독인데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아니고 감독 본인도 아니고 감독의 그 형제 때문에 동생 때문에 불매 운동을 하는 거면은 이거는 좀 연좌제 논란이 있을 만도 하네요. 그래서 거기다 한 번 또 개봉이 연기됐던 영화기도 하고. 예. 그렇죠. 연예계에 퍼져 있는 연좌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 또 사실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앞서 이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예. 엄태영 국민의원의 아들이 엄주원인데요. 아. MBC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지난 8일입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젯밤 표결에 관해 익명 계정으로 내게 따지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면서 평생 업보로 받아들이고 살아왔기에 연좌제 운운하지 않겠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그 엄주원 아나운서라는 네. 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는데 엄태영 의원이 강원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강원도에 있는 예. 국회의원인데요. 아마 예. 그 이제 아나운서한테 아버지 일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이제 DM을 보냈는가 봐요. 야, 이제 근데 거기에 이거 대해서 이번에도 그런데 얘기한 겁니다. 인스타로 그것도 이제 익명 계정으로 따졌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 계정이 아니라 익명 계정을 파가지고 따졌다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엄지원 아나운서는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퇴직만이 답이다라고 네. 하면서 난 긴 휴가 중이라 탄핵 전국에서 뉴스를 진행할 일이 없으니 앵커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 우리 그러면은 위원님은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안 하시고 페이스북으로 메신저 같은 거는 하세요 그러면? 페북은 하죠. 페북은 예. 좀 메신저는 네. 전 사실 메신저가 와도 그걸 받아서 열어보는 걸 네. 몰라요. 댓글 다는 건 보는데 네. 뭐 알림이 왔는데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걸 잘 몰라가지고. 저도 메신저는 잘 안 하게 네. 되는데 저 인스타그램도 거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또 인스타그램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아까 언급을 했었던 그 김갑수 평론가 있잖아요. 김갑수 평론가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그 매블쇼라는 유튜브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이 프로그램에 나왔고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어요. 뭐 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에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이 많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같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2030 여자가 여기 많이 나온다 집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굉장히 식으로 발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네. 부적절한 발언이죠. 네. 그래서 박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집회 주 연령층이 20, 30대 여성에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네. 20, 30대 남성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다. 여자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즉 여자가 많이 있으니까 남자도 많이 와라. 젊은 이런 여자 많이 식으로, 나오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철학적이냐 이렇게 또 말을 뒤에 살을 붙인 거예요. 야.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출연진들이 자제하려는 듯이 옆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니까 네네. 얼마나 철학적이냐라고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철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건 예. 굉장히 성비한, 성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해당 영상에는요,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 여성들은 2030 남성들을 위한 유인책이 아니다. 그리고 남성 시민들 여자 보러 시위에 가는 사람 취급했다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 논란이 커지자 박 교수는 댓글을 통해서 방송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만 매블쇼 측은 박 교수의 논란에 대한 발언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저희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사진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시면은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2030 그 남성들이 집회 현장에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깨어있는 여성들을 쫓아서라도 시위 현장에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여성들을 쫓아서라도 가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상처를 들었다. 무리를 빚은 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한다. 시위를 축제장으로 바꿔주신 여성분들께 응원의 지지를 보냅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 교수의 그 해명을 두고도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많이 나와요. 일단 그 박 교수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르카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사르카즘이라는 게 풍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 풍자라는 뜻을 뜻하는 이 사르카즘이라는 발언을 이 사과에 과연 써야 되냐, 발언에서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과할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좀 많았던. 근데 그런 사과를 하면 진짜 담백하게 예. 사과를 하면 되죠. 그렇게 낙선 생경한 용어를 써가면서 사과하는 거는 그 진정한 사과를 보기 어렵고 어쨌든 본인이 한 말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 교수가 2022년에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회 지명이 됐었는데 이 국립대 교수란 말이에요. 국립대 교수 아까 이제 전남대 교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대 철학과 교수. 그래서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국립대 교수면은 이제 공무원하고 공무원 비슷한 신분이죠. 대상 신분이죠.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저는 언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SNS 메시지까지 문제 삼는 거는 조금 무리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우리 아까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임영웅 씨가요 지금 일단 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27일 날 콘서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그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번 임영웅 씨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임영웅 씨가 뭐 공개적으로 그런 글을 게시한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 간의 SNS에서 있었던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이 계엄 사태가 앞으로 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뭐 군복을 입고 드럼을 연습했단 이유로 그 데이식스의 멤버 도운, 데이식스의 멤버 도운 같은 경우에도 SNS에 드럼 연습 영상을 올렸는데 군복을 입고 드럼을 연주 중이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또 이 시국을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작은 그런 이슈 작은 모습 하나하나까지 다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뭐 많은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하네요. 지금까지 이준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